안녕하세요. 책 읽는 프레야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호프 자런의 나는 풍요로워졌고 지구는 달라졌다입니다. 호프 자런은 미국의 여성 과학자로 환경 관련된 책을 많이 쓴 저자인데요. 본업은 식물 쪽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서점에서 여러 책을 리뷰를 하다가 제목을 보고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지만 인상 깊죠. 나는 풍요로워졌고 지구는 달라졌다.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 50년간 인구는 2배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식량 생산도 3배 증가, 에너지 소비는 4배가 증가하였는데요. 이렇게 인간이 빠른 시기에 발전을 함으로써 굉장히 우리의 삶은 풍요롭고 편안해졌지만 지구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1부는 생명에 대해서 다룹니다. 생명 파트에서는 크게 시대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몇천 년의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기술력과 과학, 의학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죠. 그래서 그에 따라 사망률이 낮아지고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인구가 증가한 만큼 식량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처럼 극적인 인구 증가율, 그리고 그에 따라 발전한 기술력은 궁극적으로 지구에 여러 문제를 갖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개발도상국, 즉 더 가난한 나라일수록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더 많은 것인데요. 그에 따라 더 가난한 나라의 여성은 아기를 더 많이 낳고 덜 가난한 나라일수록 그리고 또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적을수록 덜 낳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녀 간의 임금 격차라든지 차별 같은 부분은 굉장히 잘 개선되고 있으나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미 발전한 나라의 출생률 등을 보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2부는 식량에 대한 얘기인데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굶주림은 지구의 공급 능력 때문이 아니라 생산된 것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우리의 실패로 등장한 문제다. 굶주린다는 것은 저는 공급의 부족에만 초점을 맞췄었는데 인간이 그만큼 나누지 못한다.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게 굉장히 뜨끔하고 인상 깊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신선한 파트였는데요. 육류 생산에 굉장히 큰 포커스를 맞춰요. 육류 같은 경우는 엄청난 육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의 곡물이 투입됩니다. 그 소들, 돼지들 등등 가축을 먹여 살리려면 그만큼 곡물이 생산돼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에 반해서 저 먼 나라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에 지금 매달 매일 굶으며 힘들게 살고 있는 기아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과 그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류에 대한 소비와 욕심 때문에 이 많은 곡물들이 낭비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또 밀과 쌀과 옥수수 등등 곡류들 부분이 생산이 모두 증가했어요. 이 부분도 역시 공평하게 나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육류 생산에 좀 더 비율이 가게 되면은 공평하고 나누는 사회가 되지는 못하겠죠. 채소나 과일 등 모두 과학의 힘으로 유전자 변형까지 할 수 있게 됐는데요. GMO라고 하죠. 점점 더 맛있고 달게 이런 욕심들이 채소나 과일, 식물 같은 것도 과학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이미 다가온 세상입니다. 이렇게 인간과 동물의 식량 분배가 이렇게 공평하지 않고 점점 더 욕심으로 인해서 육류 생산이라든지 비효율적으로 간다면 기아 문제라든지 공평한 식량 분배가 불가능하겠죠.
저는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은 육류 생산에도 물론 어마무시한 자원이 들어갔지만 연어 양식에도 초점을 맞춘 점이 흥미로웠는데요. 보통 우리가 식량 생산, 육류 생산이라고 하면 채식주의 이런 거를 떠오르는데 채식주의도 사실 생선을 먹거든요. 근데 그 생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연어인데요. 연어도 좁은 공간에서 양식되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그 부분도 전혀 저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연어를 우리가 인간이 생명의 창조자도 아닌데 그렇게 좁은 공간에 가두고 엄청난 먹이를 투입해서 살찌우고 그걸 또 먹고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게 이거가 맞는 방법인가라고 갸우뚱하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비판도 있겠죠. 그럼 뭘 먹으라는 거냐? 문제는 뭘 먹으라는 거냐? 비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공평하게 분배해서 조금 더 도덕적으로 소비하고 생산할 수 있게 하자는 문제인 것 같아요. 3부는 드디어 에너지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에너지의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말 그대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화석연료, 석유, 석탄 등 엄청나게 많이 태우고 그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죠. 에어컨, 전기 등등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 에어컨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풍요로움에 속하는데요. 이렇게 여기서도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풍요로운 나라에서는 에어컨 전기를 빵빵 틀고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는 매우 적고 힘들게 끄고 있는 거죠.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큰 문제점 중에 원인은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는 휘발유죠. 휘발유는 그거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그에 따라서 청정에너지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수소, 태양광, 전기 등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가야 할 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재생 에너지는 ESG 이니셔티브에 맞춰서 굉장히 잘 부합되는 이니셔티브긴 하지만 아직도 어떻게 생산할지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등등의 논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개인이 각각 의 역할에서 열심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다루는 모든 물건은 대부분 저자가 태어난 해인 1969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반세기가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유리, 금속, 종이와 면화로 만들어졌던 것들이 훨씬 가볍고 내구성 좋으며 제작과 이동에 비용이 덜 드는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었다. 등등등이 있고요. OECD 국가에서 사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자신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만큼의 플라스틱을 매년 버리고 있는데 재활용을 위한 점차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90%는 매립지로 향할 뿐이다. 우리가 던져버리는 플라스틱의 10%는 바다로 가서 영원히 대양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다니는 거대한 부유 쓰레기를 이룬다. 이런 말도 있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화석연료의 대안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안이라고 해도 우리가 매일 먹는 커다란 에너지 케이크의 맨 위층에 자리한 아주 얇은 아이싱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정말 디저트가 필요한가? 질문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정유 공장이 활발하게 가동되어 전 세계가 타오르는 동안 이런 질문은 계속해서 몇 번이고 미뤄둘 뿐이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 ESG 관련해서 많은 그 대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질문은 계속해서 몇 번이고 반복되고 미뤄질 뿐이라고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실행에 나설 때라고 합니다. 책에서도 말하듯이 에너지 소비에서의 극도의 불균형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도덕적인 문제로서도 굉장히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4부는 지구에 관한 얘기입니다. 1969년 이후 3조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지구온난화는 다시 한번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최종적인 한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산업혁명 이후 총체적인 온난화는 2도 이하여야 할 것이라는 권고가 있었다. 이 장 앞부분에서 산업혁명 이후 평균적인 지구 표면 온도가 섭씨 1도도 조금 못되게 상승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 1970년대 과학자들이 처음 예견한 파국의 영역에 도달하는데 1도보다 조금 더 남았다는 뜻이기도 한다. 여러분, 1도보다 조금 더 남았다. 이렇게 무서운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때우고 에너지 소비를 하면서 육류 생산도 미친 듯이 소비하고 하면 우리의 후손들은 과연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요? 다시 한번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질문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빈부격차는 우리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인간인 만큼 불균형을 균형으로 끌어내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풍요로워졌고 지구는 달라졌다처럼 우리가 풍요로워지려면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도 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이죠. 또한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지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수 있는 세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자가 권하는 것은 이런 방법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먼저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에너지 사용을 전환하고 개인의 실행도 변화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지구 온난화가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고 2050년에는 바다에는 바다 생물보다 쓰레기 양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2000몇 년에는 지구가 멸망할 거예요. 이런 등등 두려움과 네거티브에 초점을 하기보다는 이것을 먼저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같이 생각을 나누고 실행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어쩌면 클리셰적인 말일 수 있지만 저자는 이렇게 에너지 사용을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개인의 실행도 같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을 저자는 제안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행동 부분입니다. 나의 가치관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어떻게 살펴볼까요? 나의 가치관, 나는 많이 벌고 많이 쓰겠다. 이런 가치관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의 내용은 덜 쓰고 같이 나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나의 가치관이라면 그 다음 행동으로는 어떻게 나올까요? 정보를 모은다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만약에 덜 쓰고 더 나누자라는 것인다면 인터넷에 칠 수도 있죠. 더 나누는 방법? 요즘은 당근이라는 앱도 있고요. 중고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정보를 모으거나 덜 쓰고 어떻게 덜 쓸지 맨날 마트에 가서 사고 그런 것이 아니고 덜 쓰고 더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여러 정보를 모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가치 체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나의 가치관을 살펴보고 정보를 모았잖아요. 이제는 행동을 할 차례입니다. 자, 덜 씁니다.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충분히 우리는 풍요롭게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덜 소비하고 덜 쓰고, 예를 들어서 같이 음식을 나눈다든지 물품을 나눈다든지 중고 물품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더 나눌 수 있는 방법, 요즘에 인터넷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누는 문화가 발전해 있잖아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되어서 가치 체계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네 번째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떻게 투자하느냐 하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들지는 않아요. 조금 더 시간이 들고 돈이 들 수 있지만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자원 순환적인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굳이 사야 되나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덜 쓰고 더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내가 속한 기관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A라는 회사가 화학 회사예요. 화학 회사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화학 원료는 어디에 쓰여지고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차차 올라가서 이렇게 공장에서 떼어지고 궁극적으로 뭐 플라스틱 비닐들이 만들어지는구나 한다고 하면 당장 회사를 이렇게 바꾸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회사의 일원으로서 나도 발언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ESG 관련된 거를 찾아봐서 공유를 한다든지 그에 맞춰서 뭐 공장이라든지 뭐 생산 소비 과정이 어떻게 좀 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팀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천천히 분명히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말에 저도 이렇게 공감을 하고요. 물론 저희가 지금 리뷰한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는 굉장히 이상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기도 한데요.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사실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제품은 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자가 권하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더 열심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예요. 정부는 물론 그 ESG라든지 친환경에 맞춰서 많은 이니셔티브를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 시행 명령을 내려서 기업이 그 바톤을 이어서 친환경적인 자원 순환적인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면 개인은 그동안 열심히 덜 쓰고 더 나누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천천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저자는 각각의 역할에서 어떻게 조금 더 지구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고 함께 나누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많은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고 우리 함께 천천히 실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